자, 교과서.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할 때 80페이지를 가겠습니다. 80페이지 토지이동 및 지적 정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몇 장까지 배웠냐면은 4장까지 배웠거든. 3장까지 배웠거든. 그 4장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예요.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1장은 서론 통과, 2장은 토지의 표시를 배웠거든. 3장은 지적 공부를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다. 요걸 지금부터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걸 무슨 이동이다? 토지이동이에요. 그럼 변했다면은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 일종의 초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글자를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자, 요거 시작. 토지이동. 시작. 토지이동.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가 오면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할 수도 있거든. 그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소유자 변동이라고 불러요. 변동.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변동이라는 말은 발생, 변경, 소멸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좀 포괄적인 개념이지. 그럼 여기도 변동이라고 하면 참 좋은데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이동, 여기는 변동 되죠.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 무슨 서 결의서. 그럼 시험은 요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 요거는 지문으로 띄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은 장부를 바로 고쳐야 돼요. 요게 지적 정리. 그러면 자, 요게 소유자 정리. 이런. 그러면 여기서는 끝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등기 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내는 통지. 그럼 이제 원점에서 다시 할게요. 자, 이러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거든. 자, 이랍니다.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 소유자가 있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 소유자가 있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 장부는 2개거든. 그럼 일단 지적 공부를 만듭니다. 지적 공부를. 그 만들면 토지의 표시가 지목이 소유자가 누구다? 갑. 자, 여기 이제 지적 공부 만들었지. 만들었다면 등기부도 만들어야지. 되죠? 그럼 지목이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이때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자, 소유자죠? 소유자. 지적 공부는 시작. 토지의 표시. 이렇게 딱 됐죠? 그럼 여기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뭡니까?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자, 이때 지목이 전에서 대로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처음에 장부에다가 이름을 올리는 거는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 그럼 변했다면은 서류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이래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치는 게 지적 정리.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이게 등기 촉탁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적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게 큰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걸 풀이라면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적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토지 이동의 종류를 배우러 갈 거거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사업,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르공고를 정리하고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는데 안 하는 거는 몇 개? 안 하는 거는 한 개예요. 그게 신규 등록. 근데 두 개예요, 두 개. 왜 두 개냐면은 토지 이동 중에 안 하는 거는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그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소유자 변동도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두 개를 딱 나중에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이 큰 제목이다, 이 말입니다.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몇 개? 두 개. 지금부터 두 개를 외웁니다. 하나는 시작, 신규 등록. 하나는 소유자 변동. 이건 안 한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거든. 지우겠어요. 자, 지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가. 소유자가 누구다? 가.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여기 소유자 누구다? 을. 누구다? 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 거라. 이게 등기필 통지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렇게 알리면 여기서 이렇게 고쳐야지. 요 고치는 걸 시작. 소유자 정리. 시작. 소유자 정리. 됐다, 안 됐다? 네. 자, 열어놓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정도 그림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라. 자, 위에 거를부터 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원본이고, 이거는 원본을 작성하기 위한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요 됐죠? 그럼 요거 딱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래 놓고 토지의 표시가 변했습니다.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글자가 딱 두 글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뭘 한다? 신청. 하나는 뭘 한다? 지권. 항상 지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신청 아니면 지권.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을 하든지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든지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요게 신청이 나오거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 상식으로 풀립니다.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시작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신청 아니면 뭐다? 직권. 그럼 신청은 시작 소유자, 사업시행자, 대리신청. 이렇다 하면 되는 거라. 됐죠?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갈게요. 81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밑으로 갑니다. 토지동입니다. 의입니다. 의. 토지동이란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표시. 그럼 제 손을 보세요. 드립니다. 토지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자. 그 6개 중에 1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소가 변하는 거는 아니다. 공시지가가 변하는 거는 아니다. 토지 등급이 변하는 거는 아니다. 동그라미 한 장을 넘기세요.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가 아닌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나 토지 등급이나 공시지가가 변하는 것은 토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를 가봅시다. 제일 위에 갑니다.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법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제목을 먼저 봅니다. 그럼 1번에 제목만 줄 것이요. 토지 소유자. 2번에 제목만 줄 것이요. 사업시행자. 2번 옆에다가 108페이지라고 적었어요. 108페이지. 그 다음에 3번에 자, 제목을 줄 것이요. 대위신청. 근데 여기서는 2번이 중요해요. 3번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은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은 사실은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근데 해마다는 고가지만 한 번씩 내 시험을. 작년에도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대위신청입니다. 1번입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공공사업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사업시행자, 오토바이더, 오. 두 번째입니다. 국가 줄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줄 것이요. 끝에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러분들 국가가 하는 거는 행정기관의 장, 위에다가 장관이라고 써요. 장관. 국가는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하면 서울시장이 신청합니다. 서울시장이. 그 다음에 3번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그까지 줄 것이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지니까 아파트잖아, 아파트. 그럼 한 칸 밑에 관리인, 좌측에 관리인 줄 것이요. 오른쪽에 해당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갈로 열고 3번에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자, 이러면 채권자 줄 것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잠깐만 열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답을 할 때는 옛날에 시험 문제를 했을 때 이래 낸 적이 있어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어드와이더 채권자 및 지상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지상권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 채권자밖에 없지. 그 다음에 또다시 대순을 봅니다. 우리 등기법이든 지적법이든 답입니다. 채무자가 해야 될 걸 안 해. 그럼 채권자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나중에 등기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채무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해 줄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건 이해됩니다. 불리한 건 대위를 신청해 주는 건 안 돼. 유리한 건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건 등기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만 제가 예를 때 이렇게 예를 들거든.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아.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오늘 청와대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수업이 있어서 못 갔어. 그럼 아내가 대신 가서 받아와 줄 수 있다, 있다. 그럼 표창장을 받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대신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도죄를 저질렀어. 교도소에서 1년간 살아야 돼. 아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때 저건 시험에 내는 게 아니지. 너무 답이 명확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예 들 때, 자, 우리 이제 요거 예 들어도 되거든. 자, 정리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한 필지를 매매할 수 있다, 있다. 자, 부동산 일부만 칠판을 봅니다. 글자가 틀립니다. 부동산 일부만 매매는 돼야 안 돼요?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지금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매매는 됩니다. 등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할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갑이 1필지가 있는데 반만 쪼개어서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분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분할은 권리관계입니까? 사실관계입니까? 사실. 이거는 단독 신청, 갑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은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니까 무슨 자? 채무자. 을은 매수인이니까 뭐다? 채권자. 그러면 갑이 분할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등기는 갑하고 을하고 하는 거라. 그런데 갑이 분할을 안 해주는 거라. 안 해주면 을이 갑을 대신해서 분할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1번을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에 대한 매도인이 토지 분할을 해줘야 하는데 토지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분할을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감 잡았죠? 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그냥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어드와이더 다른 말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채권자 및 지상권자 이러면 오덱스다 X. 그런 말만 조심하면 돼요. 한 장을 넘깁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등록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요리라 볼게요. 자, 요리 왔어요. 적지는 마세요. 적지는 마세요. 그럼 요거 지금 대줬죠? 자, 이거 지우겠어요. 요거 지웁니다. 자, 신청 아니면 뭘로 한다? 직권. 그럼 직권이고, 신청은 요 소유자가 계속 나오는 거고, 요게 사업시행자는 아직 안 배웠어요. 요 대위 신청은 금방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동의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종류. 이 토지동의 종류가 나오거든. 적지 마세요. 그럼 여기 보면은, 신규 등록이 있어요. 등록 전환이 있어요. 분할이 있어. 합병이 있어.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있어요.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등록 말소가 있어. 축척 변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 사항의 정정이 있어요. 정정.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 이런 이제 쭉 배우러 들어갈 거예요. 배우러 들어가는데, 지금 요 뭐를 배우러 들어간다? 신규등록을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왜 이랬으나 노느냐 할 때,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예요. 낱말을 자꾸. 됐죠? 그러면 시험에 있잖아요. 여기서 독자적인 한 문제를 내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 요 이외에는 독자적인 한 문제는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전부 다 섞어서 낸다, 이 말. 근데 이 사실은 도시개발 사업도 독자적인 한 문제가 안 되는데 억지로 내더라고, 억지로 내더라고. 되죠? 그럼 이렇게 딱 해놓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신규 등록 갑니다. 신규 등록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고, 등기로 치면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조. 그러니까 새집 짓고 다시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다.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만 있다. 이게 신규 등록이죠. 자, 의무를 갑니다. 60일 이내에 줄 것이요. 자, 요거 이제 요리로 오세요. 요러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죠. 그죠? 이 전부 다 며칠이다? 60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등록 말소 있죠? 등록 말소는 며칠이다? 90일. 도시개발 사업 있죠?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며칠? 15일. 오케이, 15일.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만 딱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날짜는 그냥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돼. 굳이 제가 설명을 해라면 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요거는 그럼 우리 원칙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요거는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소리지. 요거는 소유자가 한다는 소리지. 맞죠? 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말 잘 들어요? 소유자가 말 잘 들어요? 사업시행자가 말 잘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이라면 허가권을 관공서에서 갖고 있다, 없다? 맞지. 그럼 사업시행자는 빨리 가서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말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다 돼. 15일만 줘도 충분해요. 소유자는 말 듣는다, 안 된다? 그러니까 60일이나 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듣거든. 됐죠? 그러면 등록 말소는 육지가 받아댔지. 육지가 받아댔다는 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생각이다? 상실했잖아요. 그럼 열 받았다, 안 받았다? 60일간 안 돼. 화를 삭힐 기간을 좀 줘야 돼. 그러니까 며칠을 더 준다? 30. 그럼 90일이죠. 그럼 90일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90일에 화가 삭힐 수도 있고 안 삭힐 수도 있다. 그러면 직권으로 해버린다. 그 나중에 이제 직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첨부 서류를 갈게요. 이 첨부 서류는 있잖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X를 보세요. 등기상 증명서 요거만 하나만 딱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래 볼게요. 신규 등록입니다. 왼쪽에 기억으로 갑니다. 판결서 오더와이더. 제 손을 괜찮습니다. 보세요. 아까 전에 그랬죠.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 들어가면 이유야 불문하고 전부 다 오라니까. 맞죠? 네, 통과. 두 번째, 여러분들 신규 등록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공유서면 매립이다. 매립 아니다? 매립. 그럼 공유서면 매립에 관련된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그 다음에 디귿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이래놓거든. 기획재정부 장관만 줄 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적법 시간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신규 등록에서만 나와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안 외워도 됩니다. 시험 문제 낼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이러세요. 만약에 여기가 평택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등록 안 된 토지가 나오더라. 주인 없는 땅이 나오더라. 그러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 오더와이더. 주인 없는 땅은 국가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미등록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 법에. 그럼 이때는 국유재산총괄관리 책임자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등록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이제 오른쪽에 등기상 증명서예요. 그럼 답만 딱 정리합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 토지 이동의 종류가 이래 나오거든. 나올 때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자만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등기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리 와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죠. 장부가 몇 개? 2개.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을 처음으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장을 만들 때는 등기부는 없어요. 맞죠? 그러면 대장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해야 되거든. 근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지.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 등기부를 보고 한다. 직접 조사한다. 직접. 자, 책의 85페이지 갈게요. 갈로 열고 2번에 소유자 보세요. 소유자. 첫째 줄을 봅니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 그럼 이 말만 딱 조심하세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증빙 서류로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OX다. X. 그 말만 딱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 다시 제일 밑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 이거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갈로 안에 글을 볼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를 줄 것입니다. 지력소관청의 관리, 줄 것입니다. 지력소관청의 확인. 이거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관공서에 토지이동을 신청할 때는 빈손으로 한다. 서류 들고 가야 된다. 근데 보세요.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이미 지력소관청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그 서류는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력소관청이 확인만 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지력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 OX다, X. 좌우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 갑니다. 갈로 읽고 3번을 보세요. 등기촉탁입니다. 등기촉탁. 등기촉탁 옆에다가 114페이지라고 적었어요. 114페이지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아직 미등기 상태이므로 토지 표시에 관한 대상과 등기부의 불일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신규 등록 후 관할 등기소에 적었습니다.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리 오세요. 등기 촉탁 안 하는 거 이 중에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몇 개? 한 개. 무슨 등록만 한다? 신규 등록만 한다.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한다 한다? 안 한다? 다시 한번 한답니다.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자가 넣으면 무조건 X. 등기부는 아직 없어요. 됐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거든. 요거는 작년도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뭘 갖고 시험 문제를 냈냐면, 87페이지 제일 위에 면적 있죠? 그걸 갖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거는 지문으로 자주 띄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거 잠깐 보면은 등록 전환이죠. 그럼 등록 전환은 답은 이거잖아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 다른 말로 합시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하고 하나는 토지대장에 두 개밖에 없어요. 맞죠? 그럴 때 정답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개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산을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개발을 했다는 말은 건축행위를 한다는 말이에요. 산에서는 건축행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토지대장을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 책으로 가봅시다. 86페이지를 갑니다. 신청으로 갑니다. 신청. 자, 60일 이내는 otherwise 대상 토지를 보세요. 대상 토지. 1번으로 갑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에 따라 건축 허가 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밑줄을 긋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등록 전환이란 말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산을 개발한다 이러면 되는 거라. 맞죠? 네. 그럼 산을 개발했다는 말은 거기다 아파트 지었다, 학교 지었다, 공장 지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걸 토지대장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요리로만 잠깐만 와보세요. 그럼 이래 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 산입니다. 산. 그럼 산이니까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고 지목도 임야다 임야 아니다 임야. 그런데 개발을 한다. 개발하면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산 전체를 깎아버리고 아파트를 짓지. 요즘에는 녹지 공간을 둔다 안 둔다? 둔다. 우리나라 계획도시에 가장 녹지 공간을 잘 살린 도시는 3번이거든. 3번에 가면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잘 없어요. 소규모로 이래. 그러니까 여기 빈 공간에도 집 짓고 이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를 안 하면서 집을 지은 대표적인 도시가 3번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산을 깎아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데 산 전체를 깎을 수 있어. 그럼 일부만, 예를 다시 합니다. 90%는 깎았어. 10%는 녹지 공간으로 둘 수도 있답다. 그럼 요거는 녹지 공간이니까 그대로 지목은 뭡니까? 임야.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임야대장. 그러면 요거는 깎았으니까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이거 바꿀 때 남아있는 요것도 등달아서 바꿔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바꿔줄 수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요거 바꿀 때 요것도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되죠?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돼서는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일이 나오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태양광 이런 거 산에다가 많이 설치를 한다. 그거는 지목은 그대로 임야로 둡니다. 그걸 대로 바꿨다, 공장 용지로 바꿨다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전부 다 바꿔버리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그래 다 해버리면 땅값이 폭등을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그대로 임야대장에 다시 합니다. 지목은 그대로 임야로 두고 등록만 토지대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죠.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라는 게 이게 개발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럼 개발 지역에 들어간 지역이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임야도 있을 수 있답다. 요 임야는 개발을 하면 토지대장으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1번은 지문으로 띄울 수 있어. 그러면 꼭 산지관리법 하나만 줄 거보세요. 산지관리법. 답만 따갑니다. 산지관리법이라는 말 자체가 산이다, 산아니다. 산을 개발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토지대장. 그게 임야대장에서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어요. 자, 요거는 지문을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볼게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의 차이가 오차 유무미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 그거까지 딱 줄 것이에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자르세요. 그거까지 보기가 하나 돼. 그 다음에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지력소관청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정정. 직권 밑에다가 신청이라고 써요. 신청. X. 자, 올해 시험에 그게 답이었어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지금부터 국어 시간입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어요.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임야대장에 면적을 등록한다, 안 한다?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오더와이다. 면적 세금이다, 세금 아니다? 세금.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야 돼, 안 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 이리 보세요. 요게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임야대장에 면적을 등록한다, 한다. 요 102장. 요거를 한글로 읽으면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자, 글자로 보세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뭐다? 면적.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가거든. 그럼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임야대장, 임야도죠. 임야도는 6,000분의 1이지.
토지대장은 지적도지. 도면의 축척이 같아 다르다. 새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요? 그럼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청량하니까 100일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요 100일을 문자로 말한 게 등록 전환될 면적. 요 낱말 뜻을 찾아요. 그러면 요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라는 말은 옛날 면적이다, 새 면적이다, 옛날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은 옛날 면적이다, 새 면적이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 토지대장에 등록을 할 때 100을 등록한다, 101을 등록한다. 아니, 그건 당연히 100, 새 면적을 등록하지. 맞다.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래서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네부터 어제 등록한 겁니까? 20년 전에 한 겁니까? 20년 전에 했죠. 그럼 오늘 청량하는 거는 20년 후죠. 20년 전에 청량의 기술과 오늘날의 청량의 기술은 기술력이 같아 다르다? 당연히 새 면적을 등록하지. 옛날 면적을 등록할 바에 청량을 왜 해? 맞다. 이걸 문자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면 문자로. 100은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101은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때 요거를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옛날에는 몇이다? 100. 청량을 해보니까 110으로 나왔다. 자, 요것만 갖고 공부하면 요거는 1의 차이가 있지. 오차 허용범위 이내, 오차 허용범위 초과. 답입니다. 오차 허용범위 이내이든 오차 허용범위 초과이든 옛날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이다, 새 면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하고, 자, 요거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같이. 요거 임야대장은 창고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지. 맞죠? 그러면 옛날에는 면적이 몇이다? 100. 요거는 몇이다? 100일. 요거는 몇이다? 110.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이건 수정을 안 하는 거라. 그대로 창고로 가는 거야. 그러나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면적의 증감이 크잖아요. 그럼 요거를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네. 그러면 요거 고치는 걸 신청으로 고치느냐, 직권으로 고치느냐, 이게 시험에 놓았다 이 말입니다. 옆에 시작, 직권.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할게요. 항상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냈거든, 출제인이.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갖고 내버리는 거야. 다시 해볼게요.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을 할 때 면적 청량의 결과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X. 이거 아닙니다. 이걸로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제 손을 보세요.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그럼 등록 전환 했어.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괜찮아요.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아까 신규 등록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해야지. 면적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그럼 등기소에 알려야 돼 안 해야 돼요? 알려야지.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지. 됐죠? 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분할로 갑니다. 여러분들 분할은 하나만 따볼 때 이번에 대상 토지를 잠깐 보세요. 갈로 열고 1번에 신청 의무가 있는 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2번에는 신청 의무가 없는 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시면은 제가 적어 놓고 해볼게요.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매매입니다. 매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분할은 왜 하느냐 이 말이거든. 가장 쉬운 애는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뭐다? 매매. 분할을 왜 하느냐?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서울의 명동에 땅 1,000평 갖고 있다. 시가 100억이라 100억. 이걸 팔려고 내놨어. 100억. 덩치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니까 매매가 잘 안 되지. 그럼 쪼개어서 매매할 수 뭐다? 이게 분할입니다. 불합리죠. 경계가 불합리하니까 그대로 둬야 된다. 분할해야 된다. 해.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죠. 불합리. 답이 나와 있잖아. 불합리.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죠.
그럼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밭이 있어요. 밭. 그럼 밭의 지목은 뭐다? 요것만 짐.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뭐가 된다? 돼. 그럼 요거는 있죠. 일필지 뭐가? 일부가. 뭐가 달라졌다? 형질. 여러분, 형질이 달라졌다는 거는 땅의 형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땅의 모양이. 그럼 가장 쉬운 예로 산 있죠? 포크레인 들어가가 산을 깎아버렸죠. 모양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그런 거를 형질 변경. 논에 있죠. 논에 고속도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논은 지반이 약하다, 안 약하다? 약해. 약하니까 모래에 자갈, 흙을 메꿔가 높이를 높여야 된다, 높인다? 모양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이런 게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러면 형질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달라졌다? 아까 산이었을 때는 임야잖아요. 깎았죠. 고속도로 생겼죠. 지목이 뭐다? 도로. 그 용도가 달라졌잖아요. 그 여기 밭이죠. 밭에 집을 집을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럼 지목이 뭐다? 돼. 그럼 요것만 지면 분할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요거는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첫째 줄에 갑니다. 1번에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는 며칠 이내? 60일. 됐죠? 그럼 한 장 넘기세요. 이거는 시험에 놓은 적은 없는데 그 3번의 면적을 가볼게요. 면적 보죠.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동그라미 치면 돼. 이내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의 적었습니다.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사 면적 또는 경계를 적었습니다. 정정. 그러니까 앞에도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정정을 한다. 이거는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자, 요리 논문 와보세요. 자, 이럽니다. 이 토지가 면적이 100입니다. 100. 이걸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분할하면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50대 50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런데 50대 51로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합치니까 몇이고? 100. 같아, 안 같아? 같이. 요거는 합치니까 100일이지. 같아, 다르다? 다른? 그러면 각해 주라면 각해. 그럼 여기는 50점마다 5. 50점마다 5. 됐죠? 그런데 여기 50으로 오는데 60으로 오더라, 이 말입니다. 합치면 몇이다? 110. 요거와 요거죠. 됐죠? 그러면 각해 주라면 55, 55.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합치니까 110이지. 자, 다시 합니다. 옛날에는 면적이 몇이다? 100. 여기는 몇이다? 101. 여기는 몇이다? 110. 오차 용범이 뭐다? 이내. 이내일 때는 옛날 작물을 수정 안 한다. 그대로 놔둔다. 오차 용범을 초과했을 때는 요것도 110으로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통과. 오늘 공부는 거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